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전쟁의 상처가 길어지고 있고 국제사회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오늘 글로벌 ET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사흘 뒤면 1년을 채우게 됩니다. 주말 사이 전쟁을 끝내자며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반전 집회가 열렸고요. 또 한편 러시아에서는 영하 22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아이고. 이렇게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전쟁을 지지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도 있고 지지도 있습니다. 지금 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정리해보면 러시아가 최근 다시 공습을 재개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흐무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셉니다. 바흐무트는 서부와 동부, 남부를 잇는 길목이자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로 이곳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3월까지 돈바스 완전 점령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Я только что ребята спрашивали,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март-апрель. Хотя загадывать очень сложно. Все зависит от... 러시아가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대대적인 공습을 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생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언급한 바흐무트란 지역은 생지옥이라 표현할 만큼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약 10만 명, 그리고 러시아군은 약 20만 명, 합쳐서 약 30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를 보면요. 러시아군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러시아군이 소위 인해 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용병을 무작정 진격시키고 있습니다. 이 용병들 대부분 죄수 출신입니다. 전장에서 6개월 복무하면 남은 형기를 사면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모집했는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고 있거든요. 포로로 붙들린 한 죄수 출신 용병은 총을 어떻게 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걸을 수 있다고 용병이 됐다며 전장에서 한 무리가 실패하면 즉각 다른 무리가 투입됐고 10명 가운데 7명은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작전이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보면 러시아가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의 실책,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국민들이 손에 총을 들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항전 의지를 다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모으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과 독일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주력 전차의 최대 절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유럽 날씨 덕분에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도 통하지 않았죠. 러시아 내부의 전쟁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Это, во-первых. Во-вторых, если я не смогу противодействовать государств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у аппарату, я скорее предпочту сесть в тюрьму. 홍석우 기자,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휴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양국의 간극이 워낙 커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싸웠긴 했지만 현재까지 영토의 15%가량을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상태고요. 러시아는 이 지역들의 병합을 마쳤고 영토 문제는 거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영토는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일 국정연설을 예고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네, 크렘린궁 특별 군사작전 등 현재 상황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과 합병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이튿날엔 전쟁을 지지하는 대규모 콘서트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장소가 지난해 3월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을 끝낼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푸틴 대통령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전쟁은 거의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등을 돌리고 있고요. 기업과 기술, 인력 모두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돈바스 지역만이라도 점령해서 지지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Первый, но если не применит первый, ни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значит и второй тоже не применит. 한편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접경국인 폴란드를 찾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 연설을 할 계획인데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니 걱정도 크고요. 홍소호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